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에 긴급 면담이 있었죠. 조금 전에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골자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여성시대도 부동산으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 이렇게 강력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노 실장도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를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가 몇십 분 후에 아니 반포 아니고 그쵸. 지역구였던 충북의 청주 아파트가 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수정하는 이거 소동입니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아 기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오늘 기사 쓰다가 멈추면서 이 소식을 계속 알아보느라고 너무 흥미진진했었는데 어느 아파트냐?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연 도대체 청와대 2인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과 기자뿐만 아니라 뭐 보좌진들 이거 좀 너무 심했다. 그럼 반포를 남겼다는 거면은 역시 청와대에 계신 높은 분도 가장 좋은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냐라는 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논평도 오늘 안 나왔고요. 민주당은 이거 관련해서요.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이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야당에서는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네네. 곧바로 구두 논평을 내가지고 3선을 헌신한 지역구 41평 아파트는 버리더라도 13평 서울 부동산은 버리지 못한다. 13평입니까 반포가? 네, 그걸 이제 못 버린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남 살아봐서 아는 절대 집값이냐.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몸소 실천한 진실은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연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대여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10번님이 아니 반포 아니고 청주라니요. 누가 봐도 너무 점점점 말을 잊지 못하시고 이분이 계속 점점점 문자가 왔어요. 7611번님 이건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그렇죠. 뭐 어디 아파트 역시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은 불패다. 이런 거를 몸소 보여줬으니 굉장히 좀 아쉽죠. 처신이.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지역구였던 곳이 것과 선택을.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서 지휘권을 결국은 발동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 자문단 심의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요. 정치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김진아 기자 먼저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것 역시 논평을 내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다 조용하죠, 계속? 그걸 왜 안 냈나 보면은 사태를 좀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라든지 이거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지 말아라.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 지휘권 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내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이 문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나가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여기 편을 들어줄 수 있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지금 뭐 추경이나 뭐나 바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력을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고 약간 그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오늘 민주당과 굉장히 대조되게 바쁜 행보를 보였는데요. 많이 내셨더라고요.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
있다. 그래서 내일 이르면 내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탄핵소추안도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사실 탄핵소추안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 뭐 대검찰청에 고발도 하고 청와대에 항의 방문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내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보여주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니 네. 좀 정치 조심해라. 메시지가 강한 그런 거겠죠. 메시지죠. 예. 네.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과거 천정배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인가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따로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절대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임명권자라든지 그런 거는 다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라 말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봐요? 통합당에서는? 통합당은 당연히 뭐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반발. 하고요. 네네. 네. 일단 위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오늘 기자들한테 이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산하기관 수사지휘권 감독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다. 이거는 명백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 법령을 이탈했다. 이 부분을 좀 잘 봐달라. 위법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언 육착 관련해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통합당은 그걸 넘어선 일단 그 지휘권 자체에서 전체에 대한 이탈했다라고 보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네. 통합당에서는. 그렇군요. 아까 김진아 기자가 계속 이해찬 대표 등등 좀 로키를 유지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윤호중 의원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엄청난 자리를 맡고 계시죠. 윤석열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조홍천 의원은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거친 언행이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헷갈립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윤호중 사무총장이고 당내선 사무총장이고 이분이 법사위원장인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윤석열 총장 보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결단이 그 특임 검사 임명권을 좀 받아들여라. 네. 이런 기조고요. 그러니까 절대 사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또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홍천 의원은 또 언행이 너무 거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되게 혼잡스럽긴 한데 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추미애 장관은 옹호하죠. 추미애 장관이 맞고 윤석열 총장이 너무 심했다라는 기조는 맞는데 또 개별적으로 보면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언사가 좀 거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너무 띄워주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3위를 기록한 게 나왔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좀 우려 또 목소리도 있죠. 분명히. 예. 통합당에서는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합니까? 지금 잠룡이 거의 10% 밑에 항상 머물러 있다가 처음으로 야권에서. 야권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되게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장관이 그 야권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분위기로 그렇죠. 이해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 당에서 뭐 어떤 그 야권에서 후보가 딱 걸출하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윤 총장이 튀어나오면 본인들 입장에서 민망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잠룡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잠룡이 아니거나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야권의 주자가 너무 미미했었는데 10%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되게 고무된 그렇군요. 백종원 씨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될지 이 드라마가. 네, 그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7월 15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공수처 출범되는 건가요? 공수처에 앞서서 3차 추경안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공수처가 시간을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크죠. 왜냐하면 그 공수처장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네네. 지금 인사청문회법도 고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인사청문회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 여당에서는 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일단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게 또 법 개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하진 않았고요. 네. 이게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특단의 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여기서 또 특단의 조치가 그럼 법 개정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카드로 좀 검토되는 이유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 공수처법 핵심이 그러니까 야당이 비토권, 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정부하고 여당 인사는 4명이고요. 네. 거기서 나머지 1명은 또 대한변협회장이 뽑기로 돼 있고 네. 그 나머지 2명은 여당외 교섭단체 추천 2명인 건데 그 여당외 교섭단체라는 건 야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2명의 몫이 된다라는 게 지금 상황인데 거기서 미래통합당이 2명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미루게 되면 또 공수처장 출범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겠다. 네. 그 지금 여당외 교섭단체 여기는 당시 법을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뭐 국민의당 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논리입니다. 교섭단체가 아니라 그냥 야당에 권한을 주도록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인가요? 약간 좀 야당을 한 교섭단체 하나로만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좀 야당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통합당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자체를 구성을 못하면은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수처법 그 위헌 심판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 비토권을 지금 무력화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규칙안을 이제 얘기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추천권마저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율사 출신 통합당 의원들이 모여서 막 대책회의도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거는 상임위에 복귀를 해서 네. 국회 복귀해서 이제 상임위별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임위별로 얘기를 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어쨌든 7월 15일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좀 짧습니다. 진짜 목표로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7월 15일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에서 개혁이 약간 좀 미묘한 게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민생법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관련해서 뭐 질본을 청으로 승격한다든지 그런 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공수처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야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죠. 장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에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복귀보다 더 관심을 끄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가 요즘 계속 뉴스를 타고 있는데 당 밖에 있는 2명의 대권 후보, 아까 저희가 잠시 짚었습니다만 당 밖에 있는 2명에게 대권 도전 타진을 했는데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이 2명 누군가요? 저희도 이 2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까 그 2분 아닐까요? 어떤 백종원. 백종원 씨가 그렇게 윤석열 딱 그럼 2명이 됩니다. 2명은 2명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장은 한 달이 되셨거든요. 이제 위원장이 되신 지가. 근데 그 전에부터 이제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측근들한테 본인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측근들한테 막 물었는데 우리가 이게 위원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일정을 다 알겠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뭐 답변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이제 언급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은 좀 뜬금없이 이국종 교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등장한 이유는 이게 통합당 인사들하고 좀 만났다 이런 게 얘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회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제 붙잡아서 이국종 교수는 대권 주자로 좀 어떻게 보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당황을 하시더니 뭐 웃으시고 저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러면서 바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맞춰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황이 허를 찔렸다 그런 건지.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백종원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걸 조금 그냥 의식하신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이국종 교수가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던 인물이어가지고 네네. 통합당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거부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국종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교수의 네. 삶을 살겠다고 하시면서 네네. 이제 거절을 하셨었는데 또 최근에 여의도에 이제서 몇 명 이제 인사들을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 아무래도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입장을 밝히거나 네. 뭐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하고 이국종 교수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이 정도가 좀 거론이 많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욱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합당 통합당에서는. 내부에서도 뭐 다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좀 이제는 너무 멀어진 거 아니냐 여의도에서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아직 가능성은 많이 거론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역시 관심 없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큰 바빠요. 관심이 없고요. 네. 그냥 10%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출입하는 기자인데 너무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근데 어쨌든 윤 총장이 이렇게 뜨는 거 자체가 그 민주당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돼서 돼버려서. 상황돼서 그렇고요. 오늘 또 김종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종민 의원입니다. 김종민 의원. 법사위원회 재선 의원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하구나 싸우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좀 총장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움직임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네. 비화되고 있거나 네. 정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런 반성을 좀 해본다라고 네. 해서 여권도 좀 뜨끔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나래 기자 국회 복귀를 한다는 거죠? 네, 다음 주에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전략이 뭔가요? 국회 일단 통합당의 전략? 다시 이제 원내투쟁으로 네. 그 뭔가 명분을 갖고 복귀하는 건 아니죠. 사실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일단 복귀는 한다. 우리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 다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원내투쟁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를 꾸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간사를 원래는 재선이 주로 맡는데 3선도 맡고 재선도 맡고 그러니까 전투력 제일 좋은 사람들 세우자. 간사가 네. 그게 워낙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사를 이제 전투력과 전문성으로 이제 채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아무래도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가장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국회법을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수결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제 민주당이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이것까지 진짜 뺏기면 그리고 법사위 지금 체계작구 심사권을 네네. 폐지하는 그 방안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수할 건지 원내 투쟁으로 그 방안을 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을 되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법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장외 투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사보타주할 수 있는 방법, 합법적으로 계속 뭔가 할 수 그쵸, 있는 방해할 방법. 수 있는 방법이나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저지는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자. 차라리 이럴 바에 협상하자. 이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뭐 축조심사라고 해서 법안을 쭉 한 구절씩 다 읽는 네네. 그런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요. 뭐 필리버스터를 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없을까. 근데 좀 실패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합법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좀 관례적으로 그냥 뭐 축조심사도 다 안 했는데 좀 이제는 좀 원내에서 정말 이럴 바에 차라리 우리랑 합의하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중진들 위주로 좀 머리를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이콧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는데 뭔가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국회법 그렇죠. 등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야권, 잠룡들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은 그 당권 얘기가 쭉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이낙연 의원은 결국은 도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선언을. 이낙연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원래 추경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선언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일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7일 화요일쯤 네. 다음 주 화요일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선거 캠프를 차려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네네. 차려야 되는데 그 사무실이 무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 때 썼던 네. 그 유명한 빌딩이 있는데 네.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권 도전하는데 거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풍수지리와 네네. 이 길을 받는 건 정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예민하게 따지십니다. 네. 정치하시면 일단 그때는 이제 종교 무관하게 일단 그렇죠. 풍수를 많이 풍수 보고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또 주변에 이제 서른, 박광훈, 오영훈 의원 같은 의원들도 안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는 싱크탱크로 나중에 좀 키울 만한 네네. 공모 모임도 계속 진행 중이라서 안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권까지 쭉 예. 가는 이제 플랜이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를 쭉 왜냐면 하는 지금 방향이군요. 당권은 네. 대권을 위해서 좀 당을 장악하기 맞아.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길게 보셔야죠. 예. 김부겸 전 장관은요? 네. 김부겸 장관은 원래 6일 날 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낙연 의원이 7일 날 한다고 하니 네. 이거는 또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7일이 아니라 그래서 9일 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늦게. 예. 왜냐하면 또 예의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남자는 엄마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철이 없다 이런 네. 등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사과를 했습니까? 네, 사과를 했고요. 좀 네. 약간 말실수가 잦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출입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 그리고 여당 출입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